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편에서는 수요 요인들, 그리고 네 번째 편에서는 공급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 자세한 얘기들을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일종의 그 시장 기능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거래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원리를 이용하셔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는 이제 전형적인 수요 요인,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수요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당량이라는 그 균형점이 있겠고, 그리고 KAU 스타, 그러니까 적정 시장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타하고 이쪽 할당량 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즉 노란색 선하고 오렌지 선이 만나는 이 가운데 점이 이제 균형 수준이 되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수요 요인이 올라갈 때랑 그리고 수요 곡선이 내려갈 때랑 이렇게 각각 U점하고 D점에 새로운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요 증가 요인도 있고 수요 감소 요인도 있고 그 요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요 요인은 이렇게 5가지쯤 될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쪽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꼽는다라고 그러면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 이거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 수준이 이제 민감하죠.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죠. 그로 인해서 이제 탄소배출권 가격이 또 오르는 그런 매매 행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그 이니셔티브 안에서의 어떤 수급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급 상황들, 뭐 중국 내에서도 수급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의 화석연료, 즉 석탄하고 가스 간의 가격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적정 가격이 결정이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탄소 시장에서 에너지원을 제일 많이 쓰는 주체가 발전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발전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싼 화석연료를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석탄을 태울 수도 있고 가스를 태울 수도 있죠. 그중에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발전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상대적으로 싼 화석연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휴얼 스위칭이라는 그 편을 또 따로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얼 스위칭 그 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거, 뭐 이거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서 뭐 여름하고 겨울에 에너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난방, 냉방 여기에 따라서 화석연료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 얘기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각각 에너지 사용량은 거기에 비례해서 정확히 펀더멘탈 움직임과 에너지 사용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GHG 감축 기술 진보, 이거는 GHG는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죠, 사실은.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진보됐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풍력에 대한 것하고 태양광 쪽, 그쪽에 패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이드에서 그 발전 원가라고 할까요?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발전 원가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 수준화가 많이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이 급격하게 일어나죠. 근데 사실은 이 감축 기술이란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개발돼서 시장에 반영되는 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영향도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어떤 기간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급한 게 GHG에 대한 한계 감축 비용. 이거는 그 온실가스 한 단위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론 차원에서 그 감축량하고 투자 비용을 대비해서 단가를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손 치더라도 온실가스 줄이는 프로젝트들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 기간이 가면 갈수록 계획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탄소 감축에 대한 감축 원가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론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태생적으로 그렇게 마켓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수요 요인 중에 대표적인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석탄 가격하고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발전회사들은 대체로 석탄하고 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양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매수세로 이어지는 그 덕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또 올라가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석탄 가격하고 천연가스 가격 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어느 것이 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석탄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석탄 매수세가 많게 되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에너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력회사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 방식이 되겠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석탄 가격도 호가가 되고 가스 가격도 호가가 되고 탄소 가격은 물론이고 전력 가격도 매일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퓨얼 스위칭 차원에서 어느 화석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지를 평가해서 매매하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있게 되면은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그런 차익 거래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시장을 접근할 때 단위에 대한 것들을 잘 그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열량 단위로 MMBTU 단위가 그걸로 이제 호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MMBTU로 이제 호가가 되고 있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톤 단위로 호가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열량 단위고 하나는 톤 단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면 양쪽 다 전력 단위인 메가와트 아워 단위로 이제 전환해서 평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이든지 간에 메가와트 아워가 됐든 톤이 됐든 MMBTU 열량이 됐든 다 상이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고스러움이 필요로 하죠. 다음으로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춥거나 덥거나 할 때, 즉 여름하고 겨울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매수세가 있게 되겠고, 그 결과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 사계절이 있는 그 지역,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이런 지역들은 이런 그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름이나 겨울이나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석탄이거든요. 그래서 석탄의 수요 증가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 펀더멘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명확한 얘기가 되겠죠.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제품에 대한 생산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배출량 증감률하고 실질 GDP 증감률을 같은 그래프상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뭐 IMF 터졌을 때도 경기가 꺾어지면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제 줄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좀 반등해서 그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이제 급등한 그런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기가 반등하면 에미션에 대한 배출량의 증가도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요 양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대충 보시면 한 2%, 적게는 한 90% 어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탄소 배출에 대한 증감을 예측을 잘하고 싶으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잘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게 되면은 배출량에 대한 움직임도 관찰이 가능하죠. 다음에는 그 감축 기술에 대한 개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만 그래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 단가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의 가격, 그 추세를 이제 그래프로 넣었는데요. 어쨌든 뭐 2012년도부터 쫙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이제 발전 단가나 모듈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술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어떤 그 단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좀 하락 추세가 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 개발이 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계 감축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 저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넣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음의 한계 감축 비용과 양의 한계 감축 비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첫 번째 노란색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1번 A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그거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감축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얘기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무실에 형광등을 10개를 켰습니다. 10개를 낮에도 켜놨는데 그 10개를 하루 종일 켜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차원에서 5개를 안 킨 거죠. 그럼 이제 5개만 켜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안 킨 5개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새롭게 그 5개 안 키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되는 비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음의 감축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젠가는 뭐 5개 나머지 것도 다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개만 유지하는 거는 이제 계속 가고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어두우면은 일을 못 하니까 거기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량이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뭐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뭐 3개 운영했는데 뭐 2개만 운영하고 1개 운영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축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의 한계 감축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 더 줄일 게 없다. 온실가스를 줄일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하 자금을 필요로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영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상에 이제는 마이너스 한계 감축 비용은 거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 있어서 더 이상 없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돈을 좀 들여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D, E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투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의 탄소 배출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뒷단에 깔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Y축의 그 높이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단가거든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만 원까지 온실가스 한 단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3만 원하고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원가가 더 싼지,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만 원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가격하고 우리 회사가 줄일 수 있는 그 온실가스 감축 비용하고 비교를 하셔서 어느 것이 싼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 결정에 있어서 수요 요인 5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